최근 정치권이나 연예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요. 이른바 극렬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관심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부추기면서 돈을 버는 사건에 개입을 하는 이런 유튜버들의 문제.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행사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다 같이 집어삼키는 AI 전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몸싸움 벌이고 의자 집어던지고 저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15일 이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힘이 제4차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등장을 하자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할 때는 어떤 지지자가 배신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지자가 달려들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합동 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의 정체, 바로 극렬 유튜버였습니다. 후보들에게 야유와 비난하는 말을 한 것도, 그리고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도 모두 유튜버들이 벌인 일인데, 그런데 또 다른 유튜버는 이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요, 무슨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저 사람들이 물론 당원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정당대회에 옆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본인의 그 조회수 높이고 결국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에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의뢰 대상은 이 유튜버 김모 씨, 황모 씨, 그리고 윤모 씨 이렇게 3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그리고 폭행으로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의자를 통해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특수폭행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의자 들면 이제 특수폭행죄가 위험한 돼요?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CCTV 영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특정이라든지 피의자의 특정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 3명의 유튜버에 대해서는 이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극렬 유튜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나서니까요.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받은 찌양도 이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겁니다. 남의 사생활 공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결국 돈을 뭐 어떻게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돈을 뺏기고 나서도 계속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 털어놓아야만 했던 겁니다. 진짜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사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근데 이 일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빨리 방송을 켜고 있던 것도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자, 결국 찌양은 이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과 변호사가 계속 그동안 통화를 했었는데요.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이 아니래요. 이 유튜버들이요. 고소는 이제 당사자가 피해를 당한 걸 법적으로 이제 해결해 달라는 건데 고발 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이번엔 고발을 당했대요. 뭐 어떤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게 되면 고발인 A씨가 그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카라쿨라하고 구지역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카라쿨라와 구지역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업체의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주는 대가로 약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썼다라고 말했고요. 구지역도 1,6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발인 A씨는 그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한 130만의 유튜버가 있다고 하네요. 구독자가. 예.
구독자가 있는데 그 구독자를 내어서 무형의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해자, 즉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면 고소를 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3자도 고발, 범죄 혐의를 알았을 때는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발인이 아마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각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제일 많았죠.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 때 조두순 출소한다니까 아니 왜 본인들이 나가서 그 집 앞에서 농성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조회수 늘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정치 현장에 남의 당 전당대회까지 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특히 뭐라고요? 아니 주식 상장하는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준다고요? 이제는 막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데요 사이버 레커들 특히 무슨 뭐 사건 현장에 가서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혁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한 자료는 전부 이제 제보자의 동의를 받고 올린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막 구제혁이 뭐 피해자 2차 가해한다 이런 물타기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안 하니까. 나라에서 해주면 내가 왜? 나라에서 모두가 했으면 원하는 거를 안 하고 있었고 그걸 한 개인이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도 했다는 거에 열광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사건은요 다 재판정에 가서 유무죄 판단 받습니다. 왜 그런데 본인들이 나서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이 사람들도. 기껏해야 벌금 정도 낸다고. 야,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런 뭐 이른바 뭐 사이버 레커들이 처벌받는 형들을 과거에 보면 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공갈죄, 협박죄 다 혐의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시 채널을 파서 또 다시 방송을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방심위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지금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행태들이 악의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공갈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로 보고 구속수사하라는 지금 방침까지 내려왔고요. 그 관련해서 이 범죄 수익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정부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강화하고 그리고 채널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재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발빠르게 정부와 국회가 나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